예. 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식은 경주 시민운동장 입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이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직 최종 후보지로 이건 뭐 아직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남아 있습니다만 경주시가 일단 새로 만드는 시민운동장 장소는 기존의 황성공원에 있는 시민운동장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장소를 경주대학교 정문 맞은편 효연동 산 29-14번지 일대를 거의 사실상 후보지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 접근성이 너무 좋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아서 향후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경주시에서는 최초에 경주시 전역에 한 18곳 정도를 후보지를 생각을 하다가 그 중에서는 5개로 압축을 하고 그 5장소의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최근에 그 비공개 보고회를 가졌고 현재도 이 비공개 방침을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나친 비밀주의 또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냐는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시민운동장 이전 신축 후보지 평가위원회가 열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확한 명칭까지도 이 서류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칭이 약간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최근에 이 시민운동장 이전 신축 건립에 따른 용역평가위원회라는 것을 비공개로 열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체육회 관계자, 경주시 관계자, 또 학계, 도의원, 시의원 일부 이렇게 경주시가 위촉한 민간 평가위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그 용역기관이 현곡면 나원리, 그리고 천북면, 또 선도동 문화고등학교 앞, 또 경주대학교 맞은편, 경부고속도로 경주 진입 방향에 있는 그 IC 부근의 서라벌 광장, 이렇게 5곳의 후보지에 대해서 용역기관이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했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최고 점수가 나온 것이 경주시 경주대학교 앞 부지를 사실상 후보지로 낙점을 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18개의 후보지 가운데 문화재 매장 가능성이나 또 앞으로 운동장 신축 과정에서 여러 제약들이 많은 후보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5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이 용역기관이 여러 가지 평가를 거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도출된 곳이 이 선도동 경주대학교 앞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이런 평가를 통해서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곳이 지금 최종 후보지로 결정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경주시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 짓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론 이제 정부의 타당성 조사라든가 또 경주시의회에 이 땅을 사기 위한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심의, 이런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걸 5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경주대 앞 정문 부지를 대상으로 이런 절차를 거칠 계획이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는 이 경주대학교 앞부지를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최종 후보지로 낙점 찍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경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행위 절차에서 이 후보지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점은 경주시가 확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최종 후보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행정 편의주의다라는 비판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까 용역평가, 그러니까 용역 결과 보고에 이 회의 자체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거기에 배포했던 서류조차 경주시가 다 회수를 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식들이 바깥으로 아름아름 알려지면서 이 경주대학교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들이 3명인데요. 그 중에 한 시의원은 그 회의 직후에 자신의 SNS에 이 장소를 두고 최종 후보지에 선정됐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환영한다, 이런 글들도 상당수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주시는 이 후보지에 대해서 각종 행정 절차를 밟겠다, 그래서 이 밟을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재 시점까지도 여전히 비공개로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행정편의주의라든가 지나친 비밀주의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주시 고위 관계자는 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행정 절차가 이 공유재산 매입 계획, 이 심의안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의회에 사전 보고가 필요하고 이 시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이게 일반에 알려지는 것은 그 시의회가 굉장히 또 그 비판할 것이기 때문에 비밀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 그 장소가 최고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건 이제 언론이 취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할 뿐 구체적인 지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일절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소식들은 여기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10여 명이 넘는 것으로, 그러니까 민간 위원들이 한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이 경주시는 보안 유지를 당부를 하고 있지만 이미 바깥 사회에는, 경주 사회에는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쉬쉬할 일이 아니라 또 시의회 보고하기 전이라도 이렇게 결정한 뭐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하고 또 시민사회에 공론화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지나치게 비밀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신축하려는 이 시민운동장 신설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경시가 확인해 준 이야기인데요. 물론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경주시에서는 한 15,000평방미터 정도의 부지에 15,000석 규모의 관중석을 갖춘 주경기장 하나, 그리고 보조경기장 하나를 짓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약 2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경주시는 추정을 하고 있다고 확인을 합니다. 이 비용은 그 중저준위 방사성 유치적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경주에 그 지원 사업 중에 하나로 확정됐던 것이 예전 양북면, 현재 문무대왕면에 에너지 박물관이라는 것을 건립을 하기로 당초에 그 사업으로 확정이 됐다가 이게 이제 좀 불필요하다는 면에서 에너지 박물관 건립은 결국 무산이 되는데요. 이 예산을 한수원에서 2천억을 부담하기로 했던 계획 아닙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경주시의 그 에너지 박물관 건립 무산에 따른 비용 2천억 원 가운데 현재 간포에 짓고 있는 뭐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부지 매입비 1,000억 원이라는 거, 이런 걸 제외하고 이 가운데 500억 원을 이 시민운동장 건립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2,500억 원은 경주시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경주시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300억 원 이상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피할 수 있다. 또 이런 점도 경주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5,000제곱미터 부지 꽤 크게 짓는데 이게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날 그 며칠 전에 열렸다는 이 용역평가위원회 회의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이런 점을 들어서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황송공원에 있는 시민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대부분이 보면 현곡면, 황성동, 용강동, 동천동, 또 인근의 성금동, 약 경주 시내 5개, 5, 6개 동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체육시설로요. 이 경주대학교 쪽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도심권 주민들 접근이 매우 어렵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그 선도동 주민 한 곳뿐이라는 점에서 일단 시민들의 이용률이 매우 적을 거다. 뭐 이런 점들이 하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장소를 선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 또 이 용역기관이 검토했던 5개 후보지 가운데 경주대 앞쪽이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가 최적지로 평가를 받았다면 뭐 부지 가격이 월등히 저렴하다든가 여타 평가 지표에서 그 타후보지에 비해서 월등한 비교 우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 배정 기준 자체가 알려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급히 공개가 돼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한편에는 이 용역기관을 대표해서 용역기관의 산학연구소 대표로 이 평가를 했던 관계자가 하필 경주대학교 소속 교수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잘 지어놔도 시민들이 이용을 잘 해야 되니까 이런 접근성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이 시민운동장 이전 신축 논의가 근데 꽤 오래전부터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황성공원에 있는 시민운동장, 이 육상 경기장이 특히 여러 가지 이렇게 공인 규격에 미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이유로 그 새로운 운동장을 지어야 한다는 체육계 요구가 있었고, 또 그래서 2011년 최양식 시장 2010년에 취임 직후부터 이 시민운동장 이전 신축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무슨 복합 스포츠 단지라든가 복합 스포츠 센터, 이렇게 쇼핑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넣은 이런 체육센터를 짓겠다, 뭐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근데 이게 다른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그 건설 비용도 막대하지만 건설 이후에 막대한 관리비가 들어가더라. 전국적인 여러 지자체들 봤을 때. 그래서 경주시 재정 부담 요인이 엄청나게 될 거다. 뭐 이런 비판 여론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2015년에 복합 스포츠 단지라는 이름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기도 했지만 이런 반대 의견도 많이 부딪히기도 했고, 또 이렇게 되면서 경주시는 체육인들을 중심으로 이 복합 스포츠 단지 조성 유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경시 활동을 뒷받침하려 하기도 했습니다만, 최양식 시장이 재선 이후에 3선에 실패하면서 이 논의가 그 수민 아래로 내려가 있다가 최근에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황성공원 기능 조정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체 부지가 근린공원이었던 이 황성공원 부지 89만 평방미터 가운데 이 공원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남북으로 나눠서 그 북쪽 체육관 방면은 그 문화공원으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입지하기 좋은 곳, 그리고 그 반대편 시민운동장, 현재 있는 시민운동장 쪽은 근린공원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이 경시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이 2020년에 추진되면서 시민운동장 재추진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쪽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은 헐고 여기에 나무를 심겠다, 뭐 이런 계획이고, 그 반대편에 그 문화공원에는 시립도서관을 짓겠다, 이런 계획이고, 이러면서 이제 체육관 이전 신축이 다시 본격적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최근에 이런 평가까지도 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어놓고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좀 더 이게 정말 필요하냐, 이런 근본적인 논의부터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수십 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뭐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보다는 시민들의 건강정전이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라든가 이런 좀 근본적인 그 시각에서 필요성 여부부터 고려를 하고, 그리고 장소에 대한 논의까지도 새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더구나 그 예산 자체가 무려 2천억 원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심사의 공론을 거쳐서 이런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오늘은 경주 시민운동장 신축 이전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